제가 1년 전에 발표할 때는, 뭐, 블록체인은 뭐야?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그 당시에 처음에 AI를 제가 처음 써보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AI한테 슬라이드도 만들게 하자. 막 그때 막 그냥 감마 AI 이런 거 막 처음 나오고 막 이랬던 그 정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이틀 정도 막 질문하고 뭐 슬라이드 만들어줘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제가 했던 질문들을 그 토대로 해서 발표를 1년 전에 했었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그래. 다시 한번 또 AI랑 잘 대화를 해보고 얘한테 슬라이드도 만들게 시키고 어, 약간의 그 난이도는 좀 올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챗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디 세 개를 딱 켜놓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뭐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서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료를 챗GPT랑 클로디를 쓰고 있었고 제미나이는 쓰고 있지 않았는데 슬라이드를 제미나이가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막 얘기하고 슬라이드 업데이트 해줘, 뭐 슬라이드 업데이트 해줘 하다가 봤더니 토큰이 초과가 돼가지고 그 제미나이에서 했던 슬라이드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번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10번째 게 있고 11번째 슬라이드가 있을 거잖아요. 업데이트 했더니 슬라이드의 퀄리티가 거의 뭐 이렇게 허접할 수가 있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5시간 이상 썼는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유랴부랴 제미나이 유료 버전에 가입을 하고 그 채팅 히스토리는 다 있잖아요. 다시 다 긁어가지고 다 붙이고 슬라이드 만들어줘 했더니 이게 제 복구가 안 되더군요, 결국은.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AI 리프로듀스 하는 게 힘들다고 하던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리프로듀스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 발표 끝나고 그 당시에 제미나이랑 만들었던 한 10번째 정도 되는 그 슬라이드도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5시간 넘게 막 나름대로 대화를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너랑 다 얘기를 했고 슬라이드가 다 날아갔고 이런 거를 다 참조를 해가지고 뭐 이러이런 분들과 내가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래?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켰더니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쭉 봤더니 그 처음 슬라이드랑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빠진 면도 있고 하는데 쓸만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그 주제 타이틀이 오만하잖아요. What DeFi must learn from Wall Street. 이거 좀 오만한 그 타이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뭐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이거 하나하나 다 고칠까 하다가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냥 원본 그대로 놔뒀고요. 제가 그 AI 쓰면서 이제 AI가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제가 월스트리트에 계속 있었고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약간의 질문과 답변의 그 각도가 제가 일하는 픽스드 인컴, 캐피탈 마켓, 뭐 트레이딩 쪽에 약간 치우쳐져 가지고 이걸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AI가 역시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컨텐츠가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 이제 각설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 디파이하고 CFI 요즘 뭐 RWA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일단 디파이건 CFI건 파이낸스니까 파이낸스는 어떤 거고 그거를 트레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나 아니면 효용을 제공해 왔고 디파이에서는 그 서비스와 효용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각각의 그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 월가에서는 볼까? 뭐 이런 방향 정도로 제가 생각을 잡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방향으로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면 팔로우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얘가 이번에 슬라이드 만들 때 밑에 보면 이렇게 무슨 프리보커티브 퀘스천 해가지고
퀘스천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죠. 막 프로보커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질문 자체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봤을 때는 재밌는 질문들이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어, 결국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왜 디파이가 아직 그 굉장히 사이즈가 큰 트래디셔널 뱅킹 시스템을 디스럽션 하지 못했냐? 라는 질문이고, 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보면, 트래디셔널, 트러스트 컨스트럭트라고 나오죠.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트러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그런 트러스트 컨스트럭트가 legalized, 법적으로 그 보호가 되고, 그런 것들이 디파이하고 잘 결합이 돼야지 이런 디스럽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테이크어웨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트럴 메시지 쪽을 보면은 이 파이낸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우리가 요즘 페이먼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며칠 전에 보면 뭐 브라질에서 뭐 앱이 나왔는데 그 앱은 센트럴 뱅크가 운영하고 인스턴테니어스 세틀먼트가 되고 프릭인가요? 하여튼 제가 그 앱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 이런 단순한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파이낸스 쪽에서 이게 적용이 잘 되려면, 어떠한 그 캐피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피션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밸런스 쉿이라는 컨셉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밸런스 쉿을 이해해야 되고, optimization 하고, 그다음에 이 쉿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리퀴디티라고 할 수도 있고 벨러시티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돼야 된다. 이게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트래디셔널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되고 있고 현재 디파이 쪽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뭐 세틀먼트나 아니면은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으로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 전체적인 효용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런 화두를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쭉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도대체 월스트리트는 뭘 하는 거야? 라는 게 타이틀이고요. 바디를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해주는 가장 큰 효용 중에 하나가 리스크를 트랜스폼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파이낸스 그러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캐피탈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캐피탈 투자할 수 있는 캐피탈이 형성이 되고 그 캐피탈이 옮겨 다니면서 리스크가 같이 옮겨 다니죠. 내가 뭘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리스크가 옮겨 다니고 그 리스크가 옮겨 다니는 게 아주 간단한 셋업에서 보면은 내가 사고 내가 팔기 때문에 내 손안에서 움직이고 원샷에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엔드를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콜레더럴과 밸런스쉿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리스크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에 어떤 밸런스쉿이 존재를 하고 그 밸런스쉿이 어떻게 트랜스폼이 돼가지고 각각의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이동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슬라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각주를 보면 리스크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트레드파이에서는 어, 인베스트먼트 뱅킹 인더스트리 쪽에서 언더라이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채권을 상장시키거나 주식을 상장시키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퀴디티 프로비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딜러 마켓, 브로커 마켓, 딜러 브로커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트레이딩 비즈니스는 딜러 브로커 비즈니스인데요. 딜러 비즈니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돈으로 회사에 있는 밸런스시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에셋을 사거나 팔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마켓에. 마켓 메이커로서. 브로커로 저희가 펑션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에이전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내 캐피탈이 아니고 뭐 이걸 줘야 되겠다, 이걸 팔고 싶다라고 하는 큰 고객이 있을 때 가져와서 팔아주는 거죠. 엑스큐션 해주는 거죠. 내 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엑스큐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일이 트레디셔널 파이낸스의 가장 큰 일이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 결국은 이 돈을 저희가 밸런스 슛이라고 봤을 때 트레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그 밸런스 슛의 가장 큰 부분이 은행들에 다 있거든요. 은행들의 보통 SSI드 밸런스 슛이 뭐 couple of trillion dollars 정도 되겠죠. 큰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뭐 maybe 뭐 3 to 5, 모건 스탠리 이런 probably 2. 그럼 그 밸런스 슛의 대부분이 다 굉장히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하이 퀄리티 리퀴드 에셋, HQLA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 어떤 제도나 캐피탈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은행들 자체가 트레저리 빌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그 은행의 SSI드 밸런스시트에 묶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마켓 활동을 통해서 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움직임을 시작시켜주고 움직임을 계속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캐피탈 마켓의 프로덕트들도 사고 팔고 거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캐피탈 마켓이 움직이는 거다. 그게 월스트리트이 하고 있는 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러면 왜 스마트 컨트랙트가 피어 투 피어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월스트리트뱅크가 제공하는 도대체 가치는 뭐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답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 같은 데서 빌리언 달러 신디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원 빌리언 달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신디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한 트러스트 그리고 JP모건의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JP모건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JP모건이 갖고 있는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시큐리티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컴플렉스 언더라이팅 스킬이 필요하고 언더라이팅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거든요. 어, 한 마켓에서는 뭐 발행한 만큼 팔리기도 하지만 어떤 마켓에서는 팔리지 않고 남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실은 수많은 프로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리가 프로텍션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거고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것들이 단순한 코드 엑스큐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그 테이크어웨이를 보면 어, 엑스큐션을 optimization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리스크를 잘 이해를 하고 캐피탈을 형성을 하고 또는 형성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그 법적 규제 안에서 아니면 어떤 컴플라이언스 툴 안에서 기관들끼리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동작시키는 게 트래디셔널 파이낸스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상당 부분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디파이에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컴플렉스한 언더라이딩도 결국은 다 코딩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컴플렉스한 시스템이 아닐까? 법적 리코스도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아직까지는 제 생각인데 아마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뒷장으로 넘겨가면서 쭉 한번 다시 듣고 보시겠습니다. 어, 그 다음 장은 이제 그 트레저리 빌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 슬라이드는 약간 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트레저리 빌이고 이 트레저리 빌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트레디셔널 파이낸스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첫 번째는 이슈언스, 그렇죠? 캐피탈 포메이션이죠. 어쩌면은 US 가버먼트 쪽에서 보면 캐피탈을 빌려오는 포메이션을 하는 거고 그 캐피탈을 US 가버먼트가 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이, 인베스터들이 캐피탈을 주는 거고 거기에서 리스크가 US 가버먼트 쪽에서
인베스터 쪽으로 트랜스퍼가 되죠. 첫 번째 얘기한 리스크 트랜스퍼의 굉장히 심플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뭐 큰 크레딧 리스크는 없겠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트랜스퍼가 큰, 아니면 이게 더 중장기책으로 가면 레이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그런 리스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트레저리 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콜레더럴로 많이 쓰여. 이 콜레더럴이라는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큰 에셋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마켓에는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슈언스 마켓에서 트레저리를 사는 대부분의 그 은행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돈들이 이 트레저리를 사고 자기 에셋 밸런스 에셋 사이드에 파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샀으면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살 때 이걸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콜레더럴이라는 그 효용 가치 때문에 이 트레저리 빌들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마켓에서는 이제 줄기차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나는 트레저리 빌이 있으니까 이거를 리포 마켓에 가지고 가서 리포 마켓에 얘를 콜레더럴로 맡기고 secured funding 액티비티를 해야 되겠다. 리포 트랜잭션이죠. 저희가 몇 번 디스커션을 했던 것 같은데 리포 트랜잭션을 하게 되고 리포 트랜잭션을 하게 되면 은행은 돈이 생기잖아요. 트레저리를 콜레터럴로 받고 캐시를 받은 거니까. 그럼 그 캐시를 가지고 또 다른 트레이딩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이제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가 나는 트레저리 빌들이 아니고 뭐 위스키한 코프리 펀드 에셋들을 가지고 있어. 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에셋을 최대한 잘 굴려야 되는데 그 코프리 펀드를 가지고 은행에 와서 마찬가지로 코프리 펀드를 헤어컷을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죠. 그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더 키우고 다른 파이낸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사는 것들이 또 트레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가지고 코퍼레이트 본드를 더 사서 다시 리콜레더라이즈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멀티플 라운드에 지속되는 그 돈의 흐름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콜레더럴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트레저리 빌이라는 에셋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트레저리 빌이 이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에셋으로서 효용을 주는 레이트 페이먼트, 일드 아니면 인트레스트 페이먼트가 따라온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페이먼트를 어크루어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일드의 개념이 이미 가장 기본적인 시큐리티에 내재가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하게 뭐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밑에 보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루에 4트릴리언 달러가 뭐 거래된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트레저리 마켓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거래가 다 되고 클리어가 되고 세틀이 되고 사이즈가 핸들되는 그 마켓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트레드파이에서 일어나는데 디파이에서는 이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트레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디파이에서의 에셋은 무엇인가가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나 아니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리얼 에셋, RWA 에셋으로 가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결국은 트레저리 마켓을 미믹하는 그쪽 시장을 그 에뮬레이션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RWA 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템플턴의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FOBXX. 그래서 퀘스천 보면 왜 비트코인이 토크나이제이션 된 게 아니고 트레저리 프로덕트들이 토크나이제이션 됐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트레저리 빌이 캐피탈 마켓에 하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빌드가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리포 마켓 저희 지구님도 리포 마켓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쪽에서의 액티비티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예견 가능한 그런 일이다라고 슬라이드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어, 제가 했던 질문은 그러면 비들은 실제로 트레저리야? 라는 질문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슬라이드는 이런 거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RWA 시장을 보면 아니면 비슷한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스테이블 코인 있죠. 스테이블 코인. 비드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달라? 라고 물어봤던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 있는 그 CD는 그것과 비교한 실제 어떤 리얼 마켓에서의 초단기 리얼 에셋.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에셋에 사용되는 바로 다른 이면이 라이어빌리티잖아요. 그 라이어빌리티, 이 세 개가 전부 다 에셋이자 라이어빌리티인데, 라이어빌리티 관점에서 보면 CD는 커머셜 뱅크의 라이어빌리티다. 뭐, 맞죠? USDC는 non-bank issuer의 라이어빌리티다. 그렇죠. USDC의 이슈어는 거기에 상응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킹하는 그 트레저리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로 옆에 나오죠. 리저브 백킹은 트레저리 비 있어야 되고, 비들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라이어빌리티인데, 레지스터드 펀드 쉐어의 라이어빌리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키 테이크어웨이는, 커머셜 뱅크 디파짓은 굉장히 그 트레디셔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에셋이자 라이어빌리티고요. USDC라고 보면, 어, 얘 마찬가지, 우리가 디지털 에셋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에셋이다. 에셋이자 라이어빌리티인데,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이슈원스, 뭐, 콜라테럴, 일드,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저희가 그 얘기했던 것들이, 뭐, 클리어링, 이슈원스는 비슷한 것 같고요. 클리어링도 저희가 뭐 테크놀로지로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어떤 콜레더럴로 쓰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일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라거나, 이건 안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게 막았거나, 디자인 자체를 트래디션 에셋과 다르게 해서 세퍼레이션이 되게 만들었거나,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트래디셔널 에셋과 US 그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들 같은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주 그 잘 알려진 RWA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비들이 트레저리를 토크나이제이션 한 게 아니고 트레저리 비를 가지고 있는 펀드에 대한 에쿼티를 토크나이즈 한 거고 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트레저리를 에셋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걸 라이트나 다양한 효용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비들도 사실은 정말 RWA라기보다는 리얼 에셋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파생 상품과 비슷한 형태로 아니면 펀드의 에쿼티 쉐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효용을 약간 비슷하게 카피한 그런 에셋이 아닌가라고 이 슬라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테이크어웨이는 뭐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세들먼트나 인스티튜션 롤도 나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파이에서 얘기하는 리얼 에셋, RWA 자체가 진실된 면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타이틀로 가서 스테이블 코인은 리얼 디지털 달러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yes, no 대답은 no인 것 같아요. 여러 박사님, 가지 잠깐 뭐, 네. 질문인데요. 그, 혹시, 이제 박사님은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딩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향후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특히 또 픽스드 인컴 쪽에서 그런 게 좀 유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네, 그냥 일단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음, 그, 굉장히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고, 테크놀로지로서 그 이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에드워드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가 나왔었죠. DTCC에서 이제 조금 더 네. 확장하기 시작하고, 뭐, 블랙락이었는지, 아니면 뭐, JP였는지, 골드만이었는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음, 해서 이제 그 트레디셔널 그 파이낸스 마켓에서 하는 것들을 실제로 네.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옮기려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테크놀로지를 어답션 하는 쪽으로 어 가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음, 테크놀로지의 효용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이제 리얼 에셋들이 그 토크나이즈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리얼 에셋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 권리와 라이어빌리티를 캐리할 수 있도록 엑스큐션이 될 것 같아요. 뭐 가능할 것 음, 같은데 왜 안 하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제도적인 규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에쿼티 토크나이즈 된 것도 사실은 다 에쿼티가 토크나이즈 된 게 아니고 네. 그 에쿼티의 TRS 형태로 다 경제적 가치, 네. 그 프라이스의 그 밸류에 기반한 긍정 가치만 트랜스포머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리얼 에셋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언더라이딩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은 스틸 뭐 사람들이 만나서 미팅하고 보이스로 많이 하고 로드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엑서큐션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좋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훨씬 이피션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음, 이 세들먼트 쪽은 그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인스턴테니어스 세들먼트가 FX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CNS라고 하는데 Continuous Net Settlement라고 해서 거래하면서 바로 아토믹으로 세들이 되는. 그래서 그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인스턴테니어스 세들먼트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한 거야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새로웠고요. 그 인스턴테니어스 세들먼트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저랑 지수 씨가 막 사고 팔고 저랑 지수 씨랑 영석 씨랑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세 명이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명이 다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뭐 마켓에 정해진 숫자가 특정 플레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세 명이 야 우리 이거 할 때마다 실제로 은행에서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들 하자라고 하면 인스턴테니어스 세틀먼트가 되는 거고 우리 셋이 야 우리 뭐 셋이고 우리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다 서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쭉 그냥 북에 써놨다가 우리 저녁에 가가지고 그 상계하고 나머지만 세들 하자라는 게 지금 트레디셔널 파이낸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세일먼트는 제가 생각엔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을까. 그 실제로 볼륨이 크고 인스턴테니어스 세일보다는 그 상계하는 소용이 큰 쪽은 음, 상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냥 엔드 오브 데이 세들을 하면서 probably t로 세들, not t 플러스 1 세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인스턴테니어스 세들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빠르게 이 테크놀로지가 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 인스턴테니어스 애들이 제일 필요한데라고 제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트레저리 리포 마켓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트레저리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캐피탈 포메이션이 되고 이게 빨리 돌아야 금융시장에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건데, 어, 이게 도는 사이클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루에 거래되는 하루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인스턴테니어스 세드를 요구하는 디맨드가 있을 수 있다. 전부 다가 그걸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인스턴테니어스 세드를 필요로 하는 플레이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세들먼트가 한 가지 세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참여자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인스턴테니어스 세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세임 데이, 오버나잇 세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타임키핑 잠시 드립니다. 한 5분 정도 안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슬라이드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된 것 같고요. 저희는 페이지 12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페이지 12하고 13을 보면 결국은 그럼 디파이 쪽에서는 뭐를 생각을 못 했을까? 이제 다음 쪽은 월스트리트에서는 뭐를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고요. 디파이 쪽에서 보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subjectivity credit. 우리 캐피탈 포메이션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코딩에 의해서 사고 팔고 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나 굉장히 딥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리거 프로텍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크립토가 어떻게 풀지, 디파이가 어떻게 풀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트레저리 마켓이 작동하면서 아니면 다른 프로덕트가 작동하면서 제공하는 마켓의 유동성을 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디파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트러스트라는 게 그냥 contractually 트리거가 돼. 이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다반하게 일어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게 일어났을 때 이게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시장 내 믿음. 그거를 작동시켜 줄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디파이가 찾아야 되는 숙제다라고 이 페이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트레드파이에서는 어떤 걸 해야 돼? 라고 봤을 때 아토믹 컴포서빌리티 해서 그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처럼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상계하고 어떻게 넷하고 어떻게 체인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24/7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저희가 뭐 23/7을 한다든지 24/7이 된다든지 이런 스탠다드 뱅킹이 갖고 있는 프릭션 뭐 계좌 이체하면 뭐 한참 걸린다든지 이런 어떤 효용의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 가능한데 이것들은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그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예제 중에 하나가 해외 송금이잖아요. 음, 리테일에 치우친 어떻게 생각하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마켓인데 그런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돈들이 움직일 때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주리스딕션들을 거치고 이동하고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풀 수 있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있고 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할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건 트랩파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은. 그래서 아까 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디파이와 트레드파이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까는 굉장히 그 인트레스팅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 안에서 플레이어이신데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그냥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트레드파이나 디파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 저는 뭐 이 마지막 프로그래머 파이낸스 뭐 거기에 뭐 그렇게 강력하게 동의하는 아주 좋은 워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은 밑에 보면 트레디파이에서 했던 뭐 언더라이딩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세틀먼트나 뭐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디지털 에셋으로의 강점이나 아니면 코레더럴 강점이 프로그래머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융합이 돼서 섞여 있는 모습들로 나오는 게 결국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캐피탈 마켓이 아닐까라고 이 슬라이드는 얘기를 해서 컨버전스의 어떤 미래 방향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해서 제가 발표 오늘을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혹시